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도화개발 아젠다, 그러니까 WTO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통상 협상 문제를 봤습니다. 이제 도화개발 아젠다에서 환경 의제로 채택된 바 있고요. 또 2003년 제5차 강요에서 뭐 투자, 경쟁 정책, 정부 조달 투명성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 방향을 정하고 전자상거래는 조사 검토 결과를 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통상 의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통상 의제 관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30페이지입니다. 자, 그간 국제 통상 관계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벽들이 많이 제거됨에 따라 이제 국제무역의 관심 대상은 무역과 관련되는 주변 분야까지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은 뭐 실물 경제, 그러니까 IMF, IBRD, 이제 IBRD는 월드뱅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가트 WTO 관련해서 이 국제무역은 국제사회 어떤 실물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 주변 분야를 해결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트리스 협정에서 봤죠. 기존의 위포 협정으로 이렇게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보호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유효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WTO 체제 내에 이걸 받아들여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자. 분쟁 해결 절차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었고 DSU라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죠. 네, 그래서 뭐 회원국 수 관련해서도 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트립스 협정에 무조건 회원국들은 가입해야 됩니다. 당사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지적재산권 협상 뭐 회원국하고는 또 하고 다릅니다. 트립스 협정 가입국이 되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립스 협정의 한 뭡니까? 실험적으로 이제 이 주변 분야까지 폭이 확대된 예가 되고요. 도화개발 아젠다를 통해서 계속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역 관련해서 환경 그리고 경쟁 정책, 경쟁 정책은 뭐 독과점이랄지 뭐 이런 규제들이 있죠. 국제사회에서 이 독과점 규제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협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도 이제 무역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 WTO 체제에 흡수될 수 있겠죠. 그다음 노동 기준, 기준에 그 ILO라는 국제 노동 기구가 있죠. 이 노동 기준 문제도 무역 관련해서 일부 띄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요. 국제 투자, 전자상거래, 부패 관행. 부패 관행, 정부의 부패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부패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후진국의 부패 관행이 특히 심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 무역 관련해서 이 부패 관행 이 어떤 국제적 그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한 어떤 국제적 수준이 정해질 수 있겠어요. 이들 문제는 무역과 관련되긴 하지만 무역 자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영역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 통상 여건 변화에 따라 분야별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관심과 논의 방향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형태로 국제규범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도화개발 아젠다에서 환경이 의제로 되었고 원래 2003년 제5차 강요에서 투자, 경쟁정책, 정부 조달,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 방향을 정하고 전자상거래는 조사 검토 결과를 보하기로 되어 있었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5차 강요에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추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노동 문제는 싱가포르 제2차 강요회에서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소관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분간 WTO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하개발 아젠다가 지금 그렇게 많은 진척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자, 개별적으로 좀 볼까요? 자, 무역과 환경 문제. 무역에서 환경 문제는 지구상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환경 보호를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디벨롭멘탈리스트 개발론자입니다. 국제사회의 논객들 성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디벨롭멘탈리스트 개발론자고 경제나 무역을 진흥시켜야 한다.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바이러먼탈리스트 환경론자들이 있어요. 환경은 우리 세대에도 문제고 특히 우리 후속 세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정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잘 사는 나라들은 계속 오염을 내뿜고 못 사는 나라들은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떤 자국의 환경이 악화되는 그러니까 개발도 잘 안 되는 경제 개발도 안 되면서 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국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뭐 미국, 중국 이런 대국 발전된 나라들. 중국도 지금 한참 개발이 잘 되죠. 중국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얼마나 커요. 그것이 이제 중국,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경 문제는 이 대기 오염은 국경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 국제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테리토리얼리티, 프린시플 오브 테리토리얼리티, 영역주의죠. 그래서 영역을 넘어서 오염 물질이 오게 되면은 뭐 그에 대해서 국가가 뭐 배상을 하고 책임을 주고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한 원칙에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한답시고 이게 환경 오염 이 계속되면은 이제 이상 기온,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가 오고요. 뭐 그로 인한 피해는 아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부정의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재원 마련할지 이런 것도 그 환경 오염 비율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접근 방식이 주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도 하고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관련해서 이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금 쭉 그 환경 보호 관련한 국제사회 노력이 이미 1970년대, 80년대 이제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90년대 브라질 리오 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이어서 도쿄 라운드, 도쿄 환경 협약 있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쿄, 파리 환경 협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의 환경 협약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이거 선거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만은 주로 그 공화당 계열 대통령들은 자국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환경 보호랄지 뭐 국제사회 협조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은 뭐 환경협약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431페이지입니다. 지구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국제 환경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 중 다수 협약이 환경 보존의 목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 제한 조치 이것은 원칙적으로 WTO법에서는 불법시하는 것이죠. 수량 제한 금지 원칙 봤죠. 예, 근데 이제 환경 보존 목적인 경우 예, 이제 일반적 예외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이 국제 환경 협약에서는 이러한 특히 그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의 환경 문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환경 보호 목적의 무역 조치를 무역 규범에서 수용하는 한편 이들 조치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예,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려면은 이렇게 형평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 목적을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이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역을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되겠죠. 환경 보존을 위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무역 제한을 제거하여 온 추세와 상반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제무역의 자유화라는 방향으로 쭉 가트 WTO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무역 제한 조치의 근거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환경협약 우리 주에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문제에 대한 몬트리올 정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기후변화 협약, 그린하우스 이펙트인가요?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하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있죠. 그리고 이제 유해 폐기물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몬트리올 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바젤 협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역과 환경의 관계를 보면 환경의 측면에서 첫째,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의 교역이나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제품의 교역에 의하여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조장되며 둘째, 환경오염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무역 조치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무역의 측면에서는 첫째, 무역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아니며 둘째, 이건 이제 개발론자들의 주장이겠죠. 이거는 이제 환경론자들 주장이겠고요. 둘째, 환경 보존을 이유로 각종 무역 제한 조치 동원은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을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 위장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환경 문제는 핑계거리고 사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규제들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품이 수입국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과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상품이 이러한 고려 없이 환경 오염적인 생산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게 이제 무역과 환경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WTO는 이제 무역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법 잘 지키고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뭐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장에서 비쌀 수밖에 없고 안 팔려.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이 수입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절실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은 규제 수준이 높은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낮다. 따라서 환경 관련 무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들이다. 우리는 환경 보호도 하고 이렇게 비싸게 상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어서 다른 회원국들도 이걸 준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이들 국가는 환경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입으로 국내에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품들로 인하여 엄격한 환경 기준 하에 생산된 자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 뭐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하고 뭐 졸업한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도하개발 아젠다에서는 이 환경 문제까지 이제 선진국이 들고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선진국들이 무역과 환경 문제 연계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적인 의도가 결합하여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 논의 발전,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무역과 환경 문제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어지고 논의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 이후 이미 환경보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요. UN에서는 1972년 인간과 환경에 대한 선언에 이어 각종 국제 환경 협약이 체결되었고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 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오 선언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21개 항의 행동 강령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아까 90년대 리오 선언 얘기했죠. 리오는 이제 브라질의 도시입니다. 리오데자네이루. OECD에서는 1991년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 공동으로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환경경영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991년, 92년도에 이 환경 관련한 이제 국제사회에 어떤 일정한 진척이 있었고요. 자, 무역에서의 환경 문제는 1972년 가트에서 무역과 환경에 대한 작업반이 설치되긴 하였으나 실질적 활동은 없었다. 그 후 1991년 1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환경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가트는 이에 대한 논의 검토를 위하여 환경 조치와 무역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Group of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업반은 첫째, 국제 환경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 조치, 각종 환경 조치의 투명성 제고 방안, 환경 관련 제품 요건의 무역 효과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무역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환경에 관한 별도 협상은 없었으나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정 전문에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이게 무역과 환경의 어떤 접점이라고 할까요? 국제사회의 화두는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하면은 지속 가능한 뜻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은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도 생각해가면서 우리 후속 세대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 또 환경 보호만 한다고 해서 경제를 내팽개치면 개발은 경제라는 볼 수 있죠. 자원을 개척해서 우리 그 인간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이죠, 개발. 그래서 이 경제와 환경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된다.
세계 자원을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WTO 내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강요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고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이에 따라 WTO의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예. 자, 논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WTO에서 다루게 되는 무역과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이다. 예, 그렇죠. WTO가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고요. 그 무역 관련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 기준의 설정을 포함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은 별도로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리오 선언, 도쿄 협약,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국제환경협정 체제가 있습니다. 1970년대 UN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체제에 관한 선언이 조약이 조약의 형태인가요? 선언에 한번 여러분 알아보셔요. 예, 그 UN Framework Agreement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에 관한 협약 체제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국제 환경 협약 체제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환경과 관련되는 무역 문제 논의를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간 WTO 무역환경위원회는 국제환경협약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이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10개의 의제로 나누어 검토하여 왔다. 무역과 환경에서 앞으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래서 표 10-에는 이제 WTO 무역환경위원회 의제라고 해서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환경협약 속에 무역 조치를 포함한 환경 관련 무역 조치가 의제 1이 되고요. 현저한 무역 효과를 동반하는 환경 정책 및 조치. 그리고 환경 목적의 부가금과 조세의 국경 조정 및 기술 규정, 환경 마크 포장 등 환경 관련 제품 요건이 의제 3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목적의 무역 조치와 환경 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국제 무역 규범. 문제 의제 4, 의제 5는 국제무역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분쟁 해결 절차. 의제 6은 개도국 시장 접근에 대한 환경조치와 환경조치 영향과 무역 제한을 제거함에 따른 환경효과. 의제 7, 국내 판매 금지 물품의 수출 문제. 예,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국내에선 판매 금지되었는데 이걸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제 8은 지적재산권 협정과 환경 문제. 의제 9는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의 환경 관련 조항 검토. 의제 10은 민간 단체와의 관계 및 문서 배포 관련 투명성 증진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환경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참치 돌거래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 대상이 먼저 제품 그리고 생산 방식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규제는 제품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소비 단계와 폐기 단계에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규제는 유해 화학물질, 매연 배출 자동차, 멸종위기 동식물 등과 같이 무역 통관 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환경 보호 목적 무역 조치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규제 외에 이제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라고 하는데 이 공정 및 생산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역 통관 시에 규제 요건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제품 생산 원산지에서의 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참치 저인망 방식에 의한 조업으로 잡은 참치
수입 금지시켰죠. 근데 그 국내법을 보면은 그 자국 그 어업 그러니까 기업의 에, 그 생산 기준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무역 통관 시에 이게 잘못 잡은 참치냐 그 규제 요건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거 조금 어떤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아마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PPMS 방식 이게 이제 일면 그 채택하면은 이제 효율적이도 있지만은 또 이게 좀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요. 자, PPMS는 공정이나 생산 방식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제품 관련 PPMS와 제품 무관련 PPMS로 나눠진다. 참치 얘기가 이제 뭐 이해가 되겠는데요. 참치는 어떤 아까 그 사례는 제품 무관련이죠.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든 저임만 방식으로 이 참치를 포획하든 뭐 참치는 참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무관련 PPM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PPMS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품 관련 PPMS는 공정이나 생산 방식이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우유살균법, 유구의 성장 호르몬 사용, 농업 상충제 사용, 목재 화학 처리 등과 같이 제품의 소비나 폐기 과정에서 환경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예, 그래서 언젠가 그 유전자 변형 호르몬을 통해서 만든 어떤 유구 관련한 분쟁이 있었죠. EU와 미국 간의 분쟁들, 뭐 이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제품 무관련 PPMS는 공정 및 생산 방식의 변경이 제품 자체의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제품 생산 과정의 CFC 사용, 생산 과정의 SO2 배출, 어업에서의 유자망 사용,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유자망 또는 저임망 사용 등과 같이 생산 과정상에서만 환경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 무관련 PPMS는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생산 현지에서만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 10-3에 요약해 놓은 바와 마찬가지로 제품 자체에 적용되는 환경보호 규제가 있고요. 정부는 시장을 규제하는 레귤레이터죠.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합니다. 다만 이제 WTO 무역 관리 체제죠. WTO법과 위반돼서는 안 되겠죠. 생산 방식 PPMS, 제품 관련 PPMS, 제품 무관련 PPMS. 그래서 환경 효과, 뭐 요건의 이가 나와 있습니다. 무역 조치에 대한 현재 WTO 규범, 제품 자체에 대한 규제는 인정하고요. 제품 관련한 규제도 인정합니다. 아까 그 참치에도 있습니다만 이 제품 무관련 PPMS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법은 특히 이제 미국 어업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시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보호무역주의적 그 법안이냐 뭐 의심을 받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현재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실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로 제품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 관련 무역 제한 조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품 그러나 제품 자체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통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라는 건 그렇죠.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기 이전에 환경 오염이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법치주의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규범으로서 어떤 수범자들이 뭐가 통제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뭐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요. 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통제한다는 것이 그러한 어떤 법치주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경 관련 무역 문제에 있어서 이 PPMS 생산 단계에서 통제하는 그러한 규제, 그러한 국내법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 논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5차 시가 제12주 차 후반부 5차 시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요. 마지막 6차 시 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